반갑습니다. 해준TV입니다. 자, 오늘도 드릴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데 부정선거 관련된 이슈, 그 다음에 현재 미국 FBI가 벌이고 있는 부정선거 수사, 거기다가 김건희 여사 재판까지 제가 오늘은 최근에 터진 이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김건희 여사 첫 선고가 나왔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 떠들던 레거시 미디어들의 말과 다르게 유죄가 인정된 혐의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명품 선물, 샤넬백이나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 이것에 대해서 영부인 지위를 이용해서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을 했다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형량이 징역 1년 8개월, 20개월가량이 떴고 추징금은 1281만원, 그리고 이제 명품 목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몰수 조치가 되었는데, 이 말은 즉슨 금품 수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었고, 여태껏 온 레거시 미디어들이 그렇게 떠들어대던 주가 조작을 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 여론 조작을 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전부 다 무죄 판결이 났다는 것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혐의 무죄,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여론조사 제공 관련 혐의도 무죄가 떴습니다. 또한 이 금품 수수건에 대해서도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수수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무죄가 떴는데, 그 이유가 증거가 일단 불충분하다는 것이고, 공모또는 범죄 성립 인정이 어렵다, 그리고 일부 사건은 성립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1심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수사의 핵심이라고 여겨졌던 주가 조작, 정치 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통일교 금품 수수건도 따져보자면 좀 이상한 부분이 많은데, 이게 초기 압수수색에서 경찰이 현장에서 가방을 바로 확보하지 못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아니, 압수수색을 했는데 찾지 못한 거면 이건 게임 끝난 거 아니냐, 특검이 1년에 수백억씩 써가면서 그 난리를 치면서 쥐잡듯이 잡고 있는데도 압수수색에서 찾아내질 못했다? 그러면 이건 무죄가 아니냐 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하게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수사 진행에서 건진법사 전성배가 갑자기 이제 특검에 실물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검이 그 물건을 받아서 압수를 했다는 것인데, 이 건진법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진술이 번복이 되었다 보니까 과연 이걸 얼마나 신뢰할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역대 영부인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김정숙 같은 경우에는 옷값 논란이 있었죠. 180벌 총 4억 원 가량 추산이 되었다 그러고 관분권으로도 결제를 했다는 전 청와대 직원의 진술과 이 자료까지 확보가 되었던 상태였는데, 자,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이제 어제자 기사인데, 경찰이 김정숙 옷값 특활비 의혹을 재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야, 참, 일반인들은 이런 거를 보면은, 야, 봐봐, 경찰에서 무혐의 나왔네, 어떡할 거야,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공권력을 부정할 거냐 라는 논리를 들이대겠지만은, 문재인 정부 초반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경찰이 계속해서 권한을 키우기 시작했었죠. 그 시기의 핵심 기조가 뭐였습니까? 검찰 권력 분산, 경찰은 개혁 대상자가 아니라 동반자다. 그 결과 경찰의 권한 확대 명분만 어마어마하게 축적을 해줬고, 그때부터 경찰은 정권 개혁의 파트너라는 이 포지션을 자처하면서 20년도부터 21년도까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죠. 이때 당시에 검찰이 수사 지휘권이 박탈되고 직접 수사가 축소되고, 경찰 같은 경우에는 1차 수사권과 종결권까지 확보를 하면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경찰을 견제할 장치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내부 통제라든지 외부 감시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허술해지면서 이때부터 경찰이 실질적인 수사 권력 기관으로 변모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22년도 결정적으로 검수완박이 터지면서 판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기존에 검찰이 갖고 있었던 부패, 경제, 선거 수사까지 사실상 봉쇄가 되었고, 경찰 같은 경우에는 대형 권력형 사건에 있어가지고 1차로 이 수사 전담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선거나 정치 사건에 있어서도 핵심 플레이어로 등극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경찰 수뇌부 인사권이 누구에게 있냐? 행정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가 그때 누구였냐? 민주당 정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사 결과가 정치에 직결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정치 권력이 경찰 수사에 목줄을 걸고 고삐를 쥐게 된 구조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는데 왜 안 바뀌었냐? 왜 경찰의 힘이 그대로 강했던 것이냐? 이런 식으로 많은 좌파들은 묻습니다.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할지언정 법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민주당은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 시스템, 법 구조, 이 모든 것들이 바뀌지가 않는 것이고, 실제로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민주당 측 의원들이었고, 하물며 국민의힘까지도 자신들이 입지가 불리해질 것 같다는 판단이 들면 언제든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미 검찰은 칼을 잃은 상태였고, 경찰 내부 문화 역시도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되었다고 한들 권력 구조가 교체되지는 않았던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다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년보 목사에 대해서도 미국이 한마디 하니까 지금 풀어준 것처럼 보이는데 우파 집회, 우파 유튜버, 우파 스피커들의 발언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신속하게 수사가 되지만은 반면에 여야를 막론하고 부정선거 의혹, 선거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 측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로 임합니다. 반면에 이제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빠른 입건이나 압수수색이 들어가는 게 요즘 시국이라고 할 수 있죠. 과연 이게 음모론입니까? 민주당이 경찰을 갖다가 견제 없는 권력기관으로 만들어 놓은 뒤에 그 구조를 이용해서 민주당 입맛에 맞게 반국가 세력들 입맛에 맞게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경찰의 실태라는 것입니다. 김혜경 같은 경우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는데 그뿐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구속까지 시켜두고 1년에 혈세 수백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탈탈 털었는데 쥐잡듯이 수사를 하고 또한 모든 수사 기조가 이재명 정권에 유리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도 이 수사의 핵심이라고 여겨졌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무죄가 떠버렸습니다. 이렇게 탈탈 털면은 김혜경, 김종숙은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잣대가 공평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서는 정말 추하디 추할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슨 미국 불만이 쿠팡과 전혀 무관하다, 국회 입법 지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현재 국회를 지금 대부분 누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까? 여당이 장악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청와대가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 쿠팡과 전혀 무관한 게 아니죠. 쿠팡이 미국 기업인데 이게 표면적인 이유든 어쨌든 간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있는 것에는 쿠팡 문제도 큽니다. 이거를 덮고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이트하우스 앞에서 기자 인터뷰에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우리는 무언가 해결해 나갈 겁니다. 어떻게든 해결해 보죠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장관급도 받는 미국 국무부의 경호를 김민석이는 받지 못했다. 총리실에서는 불편함이 없었다면서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데 김민석이가 어떤 인간인지 다들 아시겠죠? 미국 문화원 농성을 주도했다고 본인 입으로 회고록에서 말했던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외신에 뭐라 그랬냐? 나는 음식 요청만 했을 뿐이다. 본인의 그 반미투쟁 이력을 어떻게든 막 희석하려고 이 자기 부정,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자가당착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스스로 모순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에서 파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경호도 붙여주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러한 합리적 의심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즘에 계속 터지고 있지만은 미국 FBI 국장이 국제 부정선거 압도적 증거를 확보했다 했습니다. 한국의 A웹까지 지목을 하고 스키프 같은 미국의 각종 보수 인플루언서들, 부정선거 전문 매체들이 열심히 미국 부정선거와 한국의 부정선거의 연관성에 대해서 다뤄주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FBI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조지아 애틀랜타 선거관리 시설을 전격 압수수색을 하고 나섰습니다. 2020년 대선은 끝난 게 아니었다고 하면서 말이죠. 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정치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제가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월 28일 이틀 전이죠. FBI가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관리 허브를 압수수색을 하고 나섰습니다. 여기가 이제 2023년에 새로 만들어진 대형 선거 물류 집계센터인데 연방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서 2020년 대선 관련 기록, 컴퓨터, 그리고 실물 투표용지 박스 700개만큼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를 FBI가 출동해서 벌였다는 것인데 음모론 조사가 아니라 실물 증거 확보를 위한 형사 절차입니다. 자, 이렇게 FBI가 막 출동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FBI가 노리는 핵심이 무엇이냐? 단순 행정 점검도 아니고 기록 열람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민중기, 이 잭스미스 특검과 다르게 정말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실물 투표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형사 수사 단계에 접어든 것이죠. 이거는 정치 공방이 아니라 사법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왜 하필 풀턴 카운티였냐?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몰표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가장 많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지역이었죠. 부정선거 의혹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미국 민주당, 그 다음에 미국의 좌파 진영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냐? 이 풀턴 카운티의 민주당 소속 커미셔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혼란을 만들고 있다. 유권자에 대한 공격이다. 연방 정부의 침입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 결백하다고 한다면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에 대해서 떳떳하면 해보라고 하면 되는 것인데 이거를 막 유권자에 대한 공격이라고 오버 해석을 하는 것은 증거를 덮고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덮으려는 전형적인 좌파식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FBI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게 이 로이터 통신인데 여기는 대표적인 좌파 매체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사 내내 뭐라고 말하고 있냐? 트럼프의 거짓 주장, 이미 반박된 주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FBI는 이미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연방 영장이 청구가 되었고 실물 투표용지가 수거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법무부 소송, 여러 주에 대한 동시 수사, 이게 과연 거짓 주장입니까? FBI가 무슨 시민단체도 아니고 국가 권력의 부름을 받고 움직이는 기관인데 어차피 진실은 다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요하게 요구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다시 세워보자. 실물 증거를 까보자. 자, 그런데 미국 민주당 지역에서는 봉인, 비공개, 그리고 소송으로 맞서면서 어떻게든 가리려고 했지만은 이제서야 연방 차원에서 강제 수사가 들어갔다는 것이죠. 결국에 이 사건의 본질은 트럼프의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2020년 대선에 아직 끝나지 않은 진실 규명이 시작이 되었을 뿐이죠. 부정선거가 음모론이고 거짓이라던 이 수많은 좌파 매체들의 말과 다르게 FBI는 지금 증거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꼬우면은 당신들도 증거를 들고 나오십시오. 자,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용인시 공무원들의 지금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용인시 공무원 1385명 6월 지선 선거 사무 거부. 왜 이런 입장을 표명했나 봤더니 업무 과중에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리기 싫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FBI가 지금 수사 들어오고 미국이 발칵 뒤집히고 뭐 AU앱에다가 미르 시스템즈에다가 한국 관련된 민간 기업들 국제선거관리위원회 이름까지 다 나와버리니까 지금 겁을 집어먹고 하나 둘씩 빤스런을 때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도망쳐봤자 이 부정선거임을 알면서 가담했던 모든 뭐 공무원들, 어디 뭐 기업 사장들, 정치인들, 너네에겐 앞으로 지옥길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딱 기다려라. 자, 그 다음에 이 부정선거 전문 매체 트럼프 대통령이 수없이 리트윗을 해주는 이 스키프가 또 오늘 뭐라 그랬냐, 도미니언 보팅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도미니언이 어떤 곳이냐, 캐나다 기반의 투표기기 회사인데 미국 대선과 주선거에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단순한 기술 회사가 아니라 정치, 미디어, 자본 권력과 깊게 얽힌 구조입니다. 한국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중국과의 연결고리가 있는데 이 도미니언의 공동 창립자 존 플로스가 미국 의회 증언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 이 자사 제품 및 부품의 59%가 중국산이다. 그리고 포함 부품에는 제가 어떤 걸 얘기하는지 지금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아무리 클릭해도 트럼프가 아니라 해리스에게 투표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LCD, 터치 스크린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어보드, AI 프로세서 이런 핵심 부품의 59%가 중국산이었다고 도미니언 공동 창립자가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미국 국가선거 핵심 장비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게 의존하는 구조를 띠고 있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나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스키프에 이러한 입장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도미니언 직원들의 정치 헌금 내역을 또 살펴보자면은 96%가 민주당에게 기부를 하고 공화당에게 기부한 금액은 단 86.25달러였다 그럽니다. 이 스키프의 X에 가면 다 있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 결국에 도미니언 직원들의 정치 헌금의 96%가 민주당에게 갔었고 이 직원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웹 엔지니어링, 생산, 이러한 관리 전반, 이러한 선거 시스템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관리 전반 체계를 맡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이 투표 시스템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 있어도 되는가? 라는 의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주당 최고 실세들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점까지 이 트럼프 대통령 측과 이 스키프를 통해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오바마와 클린턴 진영까지도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미니언의 주요 주주가 민주당 최고 실세 낸시 펠로시 라인들이 쫙 깔려있기 때문에 도미니언은 그야말로 미국 민주당과 중국에 먹힌 상태였다고 이러한 폭로를 터뜨리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계속 파다 보니까 도미니언 로비스트에 민주당의 핵심 로비를 하는 회사들이 쫙 깔려있었다. 뭐 브룬스타인, 파버, 하야트, 슈렉 이런 다양한 기업 출신 인사들이 도미니언의 핵심 임원, 주주들로 활약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에 이러한 시스템이 한국과 굉장히 유사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쳐냈다고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 정말 이 지긋지긋한 개껌 같은 존재가 하나 사라진 겁니다. 우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FBI의 수사 기조에 발맞춰가지고 부정선거, 그 다음에 그것을 외치셨던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에 집중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에 정말 정신없이 현장에서도 발로 뛰고 또 이렇게 스튜디오 방송으로 논평도 진행하느라고 정말 밥 한 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할 정도로 살도 많이 빠지고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만큼 또 우파 유튜버들에 대한 탄압, 감시, 견제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해준TV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해준떡갈비 010-2272-3864로 전화문자 주문 주시면은 정말 야무지게 이 가성비 떡갈비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 또한 멤버십 가입과 자유 구독료는 해준TV 운영에 정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번씩 도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준TV였습니다.